봐봐.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 또 이성적인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뭐 하는 거라고 하지? 만드는 거.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뭘로 만들어? 자신의 잘로. 봐봐. 유형적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유형적이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드는 건 뭐 책상도 만들 수 있고 의자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건물도 지어서 건물 짓는 것도 건물을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봐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걸 만드는 거잖아. 그렇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건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 생각으로 만들 수 있잖아. 생각한다는 건 우리 뇌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고. 추론이 뭐야? 추론이라는 거는 봐봐. 내가 방금 케이크를 사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딱 주방에다가 딱 케이크를 갖다 놨어. 그래서 초 가져와야지. 그리고 내가 초를 가지러 내 방으로 갔다 온 사이에 케이크 엉망진창이 됐어. 왜요? 누가 이렇게 헤집어 놓은 거. 네. 딱 봤더니 윤우가 손에 생크림을 묻히고 이렇게 먹고 씩 웃고 있어. 그러면 봐봐. 내 케이크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렇게 했구나를, 그런 행동을 추론했다고 하는 거야.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그것과의 인과관계라고 보통 그러지.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구나. 그것도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게 추론은 그런 거란 말이야. 어떤 증거 또는 사실들을 팩트로 모아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일. 그것도 생각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수라는 것을 가지고 니들 나름대로 그 생각의 재료로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니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면 수가 있으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이 생각의 재료들이야. 수학에 있어서. 그럼 이거를 3 더하기 4는 7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3이라고 4라는 것을 더했더니 7이 된다라는 건 어떤 수학적인 재료들, 원리들이 니들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체계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SAC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이게 3 더하기 4는 당연히 7이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되는구나. 그래서 4에서 3을 빼주면 1이 되고 3에서 4를 빼주면 이건 뭐가 되지? 이건 뭐라 그러지? 근데 니들은 배운 적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정수 또는 음수의 개념을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는 못 빼줘요. 사과가 3개 있다가 3개 사과에서 4개를 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멘붕이 오겠지. 그렇잖아. 사과 3개밖에 없는데 4개를 어떻게 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수학에서도 간단한 수지만 영역이 확장되잖아. 니들은 어디서 확장돼? 니들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확장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니들이 혼자 공부한다는 거는 니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 정말 제대로 머리 쓴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 모건이가 오목에서 4-3전법을 잘 구사하잖아. 걔는 뭐든지 다 4-3을 만들려는데 포커스가 가 있어. 그래서 한 칸을 더 띄어서 논다거나 나름대로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모건이가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머리가 되게 어떤 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어떨까? 머리가 좋다라는 건 머리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잘 따라간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산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거야. 산만의 화신이잖아. 화신까지는 아니죠. 화신이야. 신이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장점과 단점이 공유된다. 또 동시에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수학을 하거나, 수학이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그거의 원리를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니들이 이해하고 그걸 확장시키는 트레이닝을 할 때 수학이 비로소 니들한테는 아주 자유로운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니들한테 그 세계를 선물해주고 싶은 거고, 그런데 니들은 그 세계로 가기 위한 방법을 모르잖아. 어떻게 수학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마치 그거하고 같아. 처음에 스케이트를 배우는 아이, 스케이트 생각, 선생님 많이 그렇게 하는데, 스케이트를 처음에 배우면 얼음판에 서 있지도 못해. 넘어지고 뭐 좀 나가다가, 그래서 포기하거나 스케이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 그런데 스케이트를 일단 잘 타게 되잖아? 조금 간다? 간다? 이게 중심 잡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스케이트를 신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으로 스케이트를 타면서 나름대로 안무를 섞어서 예술적으로 음악과 매치해가지고 뭔가를 표시한다거나, 또 아이스하키 선수가 돼서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럼 아이스하키 선수나 김연아한테는 스케이트가 무엇일까? 스케이트를 탄다는 게. 스케이트를 탄다는 게 그 아이스하키의 챔피언이 된 선수나 김연아한테는 아이스하키가 너무도 신나고 가슴 뛰는 일이야. 스케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수학도 그렇고 니들한테 다가오는 이런 일상적인 미션이 되는, 니들은 지금으로서는 제일 버거운 게 공부하는 거잖아. 공부를 공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부가 너희들이 정말 멋진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너희들의 그 감동?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너무도 큰 거라고. 근데 니들이 공부를 니들 걸로 만들어서, 공부를 니들이 심지어 그걸 활용을 해서 멋진 연기를 보여줘.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만큼. 가장 멋진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는 가장 기본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를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내가 뿜어낼 것인가, 내가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떨어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어라는 과목. 외국어가 사실 영어만 있는 거 아니잖아. 미나도 중국어도 하지, 영어 당연히 하지,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되게 언어도 되게 많아. 그러면 그 언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걸 내가 열심히 습득해서 공부하고 그 체계를 알면 니들이 언어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진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 선생님이 지난번 얘기했지만 와서 니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니들의 생각의 클로를 만들어 놔야 돼. 생각의 실마리를.